뭐 30대 초반이다. 적은 자금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돈이 묶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시작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수익형 부동산과 시세차익형 부동산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오늘은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시세차익형 부동산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2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히 요거는 이제 가격이 안 오른다. 그 대신 월세는 이제 뭐 괜찮게 나온다는 가정했을 때요. 시세차익형 부동산은 얘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팔아서 그때 이제 득을 보겠다. 얘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100% 확신할 수는 없고, 얘는 월세가 잘 나오긴 하는데 뭔가 이게 더 득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땐, 그쵸?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잘 받고 있어요. 뭐 대기업 직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일 수도 있고 막 큰 돈을 벌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이 사람은 지금 그냥 그래요. 뭐 한다고 막 찾아다니고 있고 나중에 잘 될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거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잘 될 것 같긴 해. 근데 결혼을 해서 우리가 현실로 생활을 해야 된다면 누굴 선택할까요? 뭐 물론 이쪽을 결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이쪽을 결정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또 우리 집은 괜찮다, 뭐 우리 집 잘 살아서 뭐 그런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이쪽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서로 상황이 좀 비슷하다, 나도 중산층 정도이다, 그러면 당장 생활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난 이제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누굴 만나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은 이 사람이 더 있다고 느꼈을 때는 이 사람 만나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생하고 어쩌고저쩌고를 내가 같이 지켜보다가 잘 되고 나서 그 시점에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아직 결혼이 임박하지 않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시차익형 부동산이랑 월세 받는 부동산이랑 무조건 뭐가 맞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이야? 내가 20대 초반에 결혼은 아직 멀다고 생각할 때냐, 아니면 30대 중반이 넘어서 내가 결혼을 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당장 월세 받는 거 나중에 시세 차익이 뭔가 저거 더 클 것 같긴 한데 내가 은퇴를 해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면 이쪽을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생활이 안 되면서 저게 매덕 올라갈 걸 기다리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직 그래도 뭐 은퇴하려면 시간도 꽤 있고 좀 기다려 볼 만도 하다. 그리고 내가 당장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묻어놔도 되겠다. 시세차익형 부동산 하는 게 그분한테는 맞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얘기에서 좀 더 쉽게 오늘은 설명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시점이 중요하다. 그럼요. 조금 나이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시세차익형으로 좀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영상에서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사람마다 또 달라요.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은퇴를 했는데 자산이 많아요. 그러면 내 생활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 든다. 월세 나오는 거 1000만 원 맞춰놓고 나머지는 시세 차익 좀 해놔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돈으로 시세 차익형 하나 사거나 월세 받는 거 하나 사거나, 월세 받으면 월세 300 나오고 시세 차익형은 사서 예를 들어서 몇 년 기다릴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월세 받는 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요. 그쵸? 자산이 많고 적음도 분명히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대 뭐 후반, 뭐 30대 초반이다, 이때 무조건 시세차익형을 사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걸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확실한 걸 샀다는 가정하면은 뭐 해도 된다. 그때는 사실은 시세차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차익형이라고 한다면 뭐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뭐 땅도 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시세 차익형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돈이 묶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예를 들어 1억 미만으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투자한다. 땅도 애매해요. 그게 또 아파트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고 보기, 그러니까 그때는 둘 다 할 수 있는 뭐 소형 주택해서 얘가 월세 받기도 괜찮은데 뭐 시세 차익도 좀 있을 만하다, 뭐 이런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시점보다 더 상위 개념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부동산이 전제 조건 하이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괜찮은 부동산은 월세도 받으면서 뭐 시세 차익도 있고 시세 차익도 있으면서 월세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이라는 그게 더 크면 수익률은 당연히 낮죠. 그리고 월세 비중이 더 높으면 시세 차익도 좀 낮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시세 차익형이랑 월세 이거를 사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은 뭐 그쪽에서 선택하는 게 맞지만, 결혼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내 집 마련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투자용. 좋은 부동산. 그렇게 그쵸? 쭉쭉 나가면. 좋은 부동산이라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거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제일 인근에서 제일 인정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맞겠죠. 아니면 뭐 수도권으로 오던가.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또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요즘엔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이 한창 제가 열심히 또 답변해드리는 시기니까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